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주 세우는 법 두 번째, 좀 더 오늘은 구체적인 예, 그 사주 세우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어 그냥 우리가 그 이 핸드폰으로 만세력 뽑는 거를 하다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하려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아직 잘 모르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지금 요 영상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사주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 부분은 공부를 한 번은 해야 되는, 누구든지 한 번은 고민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초급자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생략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주 세우는 법 해서 나옵니다. 20페이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요걸 따라가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 볼게요. 사주를 세우는 법. 사주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생년, 생월, 생일 및 생시의 간지가 상호작용하며 그 운명을 좌우한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생년, 월, 일을 말하고 또 시를 반드시 이야기해야죠. 오전, 오후 나누고 그 자,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생년월일은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반드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음력량 아무거나 상관없죠. 왜냐, 이제 명리는 절기를 기준해서 간지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력이든 양력이든 상관없습니다. 요 하나 중에 아무거나 아는 것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각 생년월일 시는 간지 두 자로 되어 있으므로 총 8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주자 썼죠, 그죠? 나무목에 주자를 붙여가지고 기둥주자를 썼는데, 요거는 하나의 기둥이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건 하나의 기둥. 두 개, 기둥이 네 개니까 네 기둥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요 기둥에는 아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의 기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기둥이다 이래서 사주, 그죠? 그다음에 천지를 이렇게 나누면 총 하늘 글자는 네 개, 땅 글자도 네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덟 글자 되죠, 그죠? 그래서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즉 내기둥의 여덟 글자는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 뽑는 법을 지금 설명합니다. 우선은 사주에서 연주를 정해야 되겠죠. 생년. 생년에 기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둥을 정간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하늘글은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지지글은 자축인묘 진소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연주를 정하는 것은 생년월일시 중에 그냥 우리가 올해 어떤 해냐 이걸 찾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세력이 있으면 만세력을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책 만세력을 하나 준비하는 것도 좋죠. 핸드폰 있다 이러면 뭐 핸드폰으로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책을 하나 공부를 하려면 구입을 해 놓으면 좀 뭘 찾기가 좀 좋습니다. 의외로 쓰임이 좋기 때문에 만세력을 하나 책을 하나 사라 이렇게 보통 제가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연주는 생년의 간지를 말하는데 갑자년 태어났다면 이제 갑자가 연주고 을축년 이렇게 태어나면 을축이 연주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해 한 해마다 바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갑진
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갑진년 이렇게 연이 시작됩니다. 올해 태어난 애들은. 예, 그런데 사주는 양력이나 음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기로 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죠. 절기로 보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면 절기의 기운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갑진년이 돼도 갑진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그 갑진년의 기준이 되는 절기가 있겠죠, 그죠? 그 절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갑진년이 되는 게 아니고 갑진년이 되려면 어느 절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갑자년은 우리가 흔히 1년의 시작을 1월 1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거로 갑자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갑자년 입춘절이 들어와야지만 갑자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춘절은 이제 입춘이라 하는 인월의 계절에 이제 입춘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해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축년에 입춘절에 태어났다면 입춘 시각이 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전의 갑자라는 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입춘의 그 또 시각도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갑자가 연주가 되고 입춘이 시각이 되었으면 을축이 바로 이제 연주가 연의 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놨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갑진년 해니까 갑진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갑진년의 만세력을 잠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1년이 되고 우리가 양력으로 하는 여기 1월, 여기 2월, 여기 3월, 여기 4월, 5월 이렇게 되겠죠. 6월. 요게 양력으로 표시됐죠. 양력, 양월 해놨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자세하게 보면 입춘이라는 날이 언제 들어갔냐면 2월 달, 양력 2월에 4일 17시 26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즉 여기에 쪽 지나죠. 여기에 비어져 있고 요때 에, 여기에 입춘이 시작되니까 17시 26분에 전에 태어나면 아직까지도 이 갑진년이라는 것에 그 연이 시작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요거는 뭐로 보느냐 하면 계묘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준점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입춘이라는 기준 날의 기준을 잡아서 요때부터 아래로 이렇게 날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갑진년이 쭉 계속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는 을사년이 되겠죠. 갑진이 아니고 을사년이 되는데 을사년의 입춘 시작되는 전까지 해서 갑진년이라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월 달이거든요. 다 2월에 요 앞에 며칠 4월 요 사이에 걸리니까 그때가 입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 1월 달은 항상 그 전의 간지가 해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사람들이 이제 띠로 하게 되면 나이가 헷갈리는 이유도 바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이상과 같이 출생 시각이 입춘, 입절 시각보다 먼저냐, 나중이냐 이거에 따라서 연월의 그 기둥이 정해집니다. 특히 절기가 바뀌는 날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시간도 중요하다. 시간이 언제냐, 요걸 잘 찾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주 정하는 걸 해봅시다. 월주를 정하려면 이제 연이 정해졌어요. 이렇게 연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월의 기둥을 찾아야 됩니다. 연, 월 이랍니다. 그러면 월주는 만세력에 있는 각 월의 월근에 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만세력에도 보면 월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만세력을 찾아보면 갑진년이 시작되는 입춘부터 해서 그 시작이 되게 되면 기준하면 이제 뭐가 무슨 월이 병인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력으로 2월이라 해도
그전의 요 시간 있죠. 4일 17시 16분 전에 태어나 버리면 월은 병인이 안 되겠죠. 을축입니다. 그 해도 아니고 그전의 해 을축월이 됩니다. 요 기준으로. 그죠? 예, 고렇게 해서 정해지니까 일단은 요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만세력을 사면 요렇게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죠? 월을. 갑진년에는 병인부터 시작합니다.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겠죠. 계속 흘러갑니다. 쭉 이 방향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갑진년은 월을 입춘부터 시작해서 병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주를 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주의할 것은 연주를 정할 때처럼 입춘절입일을 기준으로 하듯이 각 월의 절입 시기를 기준해서 잘 찾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절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기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계절이 12 계월로 나누어지니까 임부터 해서 입춘부터 해서 그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순서가 입춘 다음에 묘월이 되면 경칩, 청명, 그다음에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할로, 입동, 대설, 소환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간 또 절기가 있죠. 요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나눴고 어쨌든 요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축을 그축 따면 다음에 이제 인월이 또 오죠. 그죠? 예, 옵니다. 요런 식으로. 기준점입니다. 이게 인월이 되느냐, 묘월이 되느냐, 진월이 되느냐, 사월이 되느냐, 오월이냐, 민월 이렇게 할 때 요게 기준이 된다.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안 외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죽어도 못 외우겠다 이런 분들은 표를 보시라. 그죠? 예, 요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2월생이라도 3월 절입일인 청명이 여기 1, 2, 3 요렇게 됐죠. 예, 3월 절입일인 청명일 이후에 출생했다면 3월 간지로서 월주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의 간지를 만세력 없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을 통하여서 월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천간합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간합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앞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천간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질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순서대로 갑, 을, 병, 정, 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고 뒤에 다시 만들어지는 글자는 5개, 10개니까 그죠? 5개가 다시 앞에 만들어진 것에 붙습니다. 갑은 기토가 붙고 을에는 경금이 붙습니다. 병에는 신금이 붙고 정에는 임수가 붙고 무토에는 개수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후에 생성된 글자들하고 앞에 생성된 게 서로 짝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갑기합이라면 얘는 무엇의 작용으로 변화하느냐, 이 화한다 이렇게 합니다. 변화한다 뭐로 토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을과 경금은 금으로 바뀝니다라고 하고 얘들이 이제 그 성향이 요 두 개가 목과 금이지만 을과 경은 금이라는 공통된 작용력으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해요. 그게 을경합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는 좀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우선은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필수로 외워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갑기합은 토다. 을경합은 금이다. 병신합 수다. 정임합 목이다. 무게합 화. 이런 식으로 변화된 오행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얘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하죠. 이 사주에서는 얘들이 별 5개 됩니다. 이거 많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글인데 변화의 원리에서는 그래서 얘들이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모, 무게합화 이래서 이제 얘들이 합하는
뜻이 요 뒤에 나타나는 거죠. 요렇게 각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변화할 때 얘가 변화된 거죠. 그죠? 토, 금, 수, 목, 화 요런 거는 오행으로 다시 두 개의 간지들이 붙어서 다 이 오행의 작용으로 변화된 거죠. 예. 오행으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각각의 오행으로 이렇게 싹 바뀌었는데 얘들이 변화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언제 그 변화된 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언제 나타나냐면 요 진월에 변화라는 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해 봅시다. 갑기합하면 토라고 했습니다. 요게 토죠.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토입니다. 을경합하면 금이고 그러면 을경은 금이죠. 을경은 금이 됩니다. 병신은 수가 되고 정임은 목이 되고 무게는 화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 얘들은 오행이 어디에 변화하는 게 붙느냐 이러면 진월에 붙는다 했습니다. 왜냐? 진토는 뭐기 때문에 용이다라는 이제 동물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용이니까 이 용은 어떤 작용? 예, 미꾸라지가 용된다. 예, 개천에서 용났네. 이렇게 변화하면서 싹 올라가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자리에서 여기에 변화했던 애들 있죠. 얘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오묘하죠. 그죠? 이 설명이.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다시 자꾸 반복해서 보십시오. 앞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토 하면 여기에 토가 오죠. 어디 갔나? 진이니까 여기에 토가 오죠. 금이라니까 요 금 왔습니다. 요 금입니다. 경금, 무토. 요거는 임수입니다. 요거는 간목입니다. 요거는 병화입니다. 양에 지금 양에 그 오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얘들이 기준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청명절에 보통 이렇게 변화하는 걸로 이제 그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갑기년은 무진에서 변화하는 걸로 되고 그다음에 을경은 경진, 병신은 임진, 정임은 갑진, 무게는 병진 요렇게 찾습니다. 근데 요거를 원래 고전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갑기년은 병인두요, 을경년은 무인두요 이렇게 애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암기법입니다. 그냥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진에서 바뀐다는 거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리적인 부분이라서 요거는 안 까먹으면 평생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애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요 진에서 변화한다라는 건 애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갑기년은 병인두요 이러면 갑기의 해에는 병인이 시작으로 머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병인두요 이러면 입춘부터 인월에서는 병화가 시작된다라는 거. 병인 정묘 무진기사 뭐 이제 무진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요렇게 되니까 요거부터 첫 스타트부터 애워버리는 거죠. 그죠? 을경은 무인두요, 병신은 경인두요, 정임은 임인두고, 무게는 갑인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암기를 합니다. 아주 옛날 책에는 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애우라고. 그러나 이제 고래 하면 요걸 애워야 되니까 그렇게 저는 하지 않고 그냥 합돼서 변화하는 애들을 뭘로 한다. 요 변화하는 자리만 요 진에서 찾아버리면 간단하다. 그거는 시도 그렇게 잡으면 잡을 수 있다. 시도 똑같습니다. 시도 똑같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잡으면 금방 찾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진 앞으로 가면 인묘가 있을 거고 월이니까 그죠? 인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뒤로 가면 진부터 사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12달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금방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머리를 굴리면 이제 나중에 되면 여기서 토로 됐으면 뒤에 한 칸 뒤에는 금이 될 거고 한 칸 뒤에는 수가 될 거예요. 그죠? 두 개를 묶으니까 두 개, 무기 다음에 경신이 오고 경신 다음 인계가 오고 인계 되면 가불이 오고 병정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경년에 경진월이다라는 기준을 하면 금 다음에 수 오고 수 다음에 목 오겠죠. 목 다음에 화 오고 화 다음에 토 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을경의 해다 이라면 얘들을 극하는 화라는 것은 반대쪽의 계절에 가게 되면 이제 반대의 극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뭐 화극금이 되겠죠. 그죠? 경금을 극을 하는 화가 여기에 생기죠. 뿅 요렇게 그게 생깁니다. 요거 우리 충이라고 하는 글이죠. 그죠? 요거 두 개는 충이라는 글이니까 둘이가 부딪히는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반대 글자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용도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다른 뽑는 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게 되고, 요거는 참고사항이니까 제가 절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주를 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빠졌죠. 일주를 정하는 걸 빠져 있습니다. 일주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만세력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제가 샘플로 오늘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날을 갖다가 기준날을 하나 잡았는데, 오늘 요때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출생일은 요 날에 태어났습니다. 11월 4일 19시 6분 이렇게 태어났다고 가정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출생일의 기준입니다. 요 날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뽑아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19시 6분입니다. 자, 11월 4일 찾아봅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놨죠. 여기에. 자, 요거는 만세력이니까 요렇게 크게 볼까? 이렇게 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꼭 공부해야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들어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아직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참 사주 뽑기 어렵겠죠, 그죠? 예, 이 만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 만세력 거의 다 애우다시피 했어. 이 전체를 다 애워서 언제 어느 날이면 손가락 짚어가지고 날짜 다 뽑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예, 우리 옛날 전화번호 애우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만세력 이걸 통으로 다 애워버리지. 예, 그런 신묘한 재능을 다 발휘하면서 사주를 봤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1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은 11월 이렇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11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일 찾아보면 양력이니까 지금 이야기한 기준은 양력입니다. 1, 2, 3, 4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 요 날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때는 보면 절기가 언제냐 이렇다 보면 7일 07시 19분이 되면 이때 입동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7일이 여기니까 여기 을해일이라는 것이 이제 기준 달이 넘어가는 기준일이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벌었단 말이죠. 그죠? 며칠 남았죠. 이틀하고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임신이라 하는 일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날은 일단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기에는 복잡합니다. 날을 계산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리적으로 다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날을 세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올해는 갑진년이죠. 갑진은 입춘이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 11월이니까 무조건 갑진이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월을 찾아야 되겠죠. 월을 찾는 법은 이제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각기합 했습니다. 자, 갑이 기토하고 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얘는 토다라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 각기합 토다 하면 토는 무토하고 기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짠. 지는 어디에 뭐하고 붙나 양이기 때문에 양하고 붙거든요. 여기 양 이렇게 되니까 무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점은 무진월입니다. 무진월은 언제부터냐? 3월이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계산하면 되죠. 만세력을 보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찾는 법을 우리가 연습할 때는 여기에서 1월 크게 적어 볼까요? 여기에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죠. 근데 양력 이거는 음력으로 그래야 되니까 여기가 11월이 되죠. 여기 위에 11월 있죠. 여기 11월 있습니다. 11월 4일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무진을 기준하면 양력으로는 4월이고 음력으로는 3월입니다. 그래서 3월이라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3월 이렇게 되니까 요때 보면 간지를 보면 무진이 되어져 있죠. 여기. 예,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되어져 있습니다. 요 무진이라는 날에 월에 기준이 되어서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에 요까지 왔는데 을에가 안 붙죠. 왜 하냐면 요 날은 제가 적어놓은 요 기준 날은 아직 입동을 못 지났기 때문에 그 월은 갑술이 됩니다. 그죠? 이 지금 날짜는 어제 날짜 지금 즉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 날은 오늘의 간지는 이렇게 됩니다. 갑진년에 갑술월이 됩니다. 이제 연과 월을 정했습니다. 이제 연월 요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을 정해야 되겠죠. 일은 이제 요렇게 책을 봐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신월이 되어져 있죠. 지금 시간을 보면 17시 19시 6분으로 정했거든요. 06번 06분 요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면 자시부터죠. 자시부터 자축, 인묘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인묘진 이런 식으로 흘러가 시작이 됐겠죠. 그죠? 자시는 전날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아니고 3일 우리가 서양식으로 하는 3일 11시 저녁 11시 반부터 다음 날인 간지인 임신월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예,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임신월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간지를 그대로 임신을 적으면 됩니다. 임신. 자, 시를 찾는 방법을 또 해보겠습니다. 시는 이제 어떻게 찾느냐 하면 요것도 똑같습니다. 시각은 기준점은 자시부터 시작한다. 축, 인, 묘, 진 이렇게 해가지고 12시간으로 하고 총 서양식으로 하면 24시간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준은 30분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기준을 왜 30분으로 하느냐? 동경시를 우리는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시로 하게 되면 이제 안 맞죠. 그죠? 그래서 30분 차이가 나니까 정확하게 하면 28분, 9분 이렇게 되는데 30분으로 이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해서 그 다음 날로 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자시다. 이래가 2시간을 이렇게 2시간, 2시간, 2시간 해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까 19시라고 했습니다. 19시 06분이라고 기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오늘 뽑을 날짜. 19시라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19시 03, 이거 19시 30분.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19시 06분이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여기에는 아직까지 유시라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유시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유시를 정해놓고는 이제 기준을 유라는 것에 요 위에 붙는 글자를 찾아야 될 겁니다. 유 위에 이렇게 글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시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요 간지가 무엇이 붙느냐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19시 06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유시가 되었고 유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날이 아까 기준되는 날이 뭐였나 하면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일로 정했죠. 그죠? 날이 이렇게 임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잡아보면 똑같이 앞에 제가 했던 걸로 연습을 해봅시다. 유에 위에 붙는 거를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느냐? 이러면
자, 유시니까 자, 어떻게 찾느냐면 갑기합은 토고 을경합은 금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죠? 요거를 따지면 임수는 아까 정화하고 임수가 이렇게 정임합하면 목으로 됩니다. 그러면 얘는 목이니까 목은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이 여기 이제 변화하는 용으로 이 자리를 붙여야 되겠죠. 요래 붙이려 하면 뭐가 오느냐 하면 얘가 와야 되겠죠. 양이 와야 됩니다. 왜냐 밑에도 양이면 위에도 양이 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간지는 아래가 음양을 같이 붙이죠. 예, 갑진 이렇게 옵니다. 기준을 잡았네요. 그러면 갑진 시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시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사, 오미, 신 다음에 유가 오죠. 그러면 갑을 병정, 무, 기 이렇게 오겠네. 그죠? 그럼 기유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만세력을 핸드폰이나 이렇게 컴퓨터로 잡으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죠. 그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갑진, 갑술, 임신, 기유 2024년 11월 4일 유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사주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사주를 이제 세웠으니까 기준을 잡는 것도 이제 진도라는 것에서 바탕에서 잡는 것을 했습니다. 시간을 보통 잡을 때도 애울 때 이렇게 애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기는 갑자, 을경은 병인,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런 식으로 잘 시작하기 때문에 요 앞에 글자를 이렇게 아예 애워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애울 수 있으면 그렇게 애워서 해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변화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요 갑기, 을경, 병신합 이렇게 해가 요거는 애우는 방법이죠. 그죠? 토니까 토를 그가는 갑이 자씨의 정관으로 갑자시부터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는 요거는 애울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애우지 않고 이해하려면 예, 갑기합 토 이렇게 애우고 그거는 반드시 애워야 됩니다.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은 무조건 애워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갑기합 토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하니까 토는 무토가 되고 진토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갑과 기의 해에는 예, 무진이 기준의 시간과 월을 예,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뽑을 때는 사주 이렇게 돼 있으면 연월일시가 이렇게 돼 있겠죠. 연, 월, 일,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을 정할 때는 앞에 연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연의 두가 기준, 연의 그 천간의 기준이 됩니다. 요게 기준되고 시를 뽑을 때는 일의 천간이 기준됩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이 시를 찾고 월은 연을 기준해서 월의 천간을 찾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력을 보면 그게 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책을 보면 이제 시를 찾는 거는 시 찾는 또 조견표를 이렇게 보면서 찾는 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애우는 것 외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찾기가 쉽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간이 정해지면 육식갑자를 순행에 대입하면 이제 갑기일에 갑자시, 을축시, 병인시, 정묘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요거를 안개서 쓰면 되고 이상으로 사주의 연월일시 시까지 해가지고 사주를 세우는 법을 찾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 간지가 틀리면 전혀 다른 사람의 운명을 감명하는 것이 되므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는 분들도 사주를 잘못 음정양력을 바꾼다든지 남자 여자를
바꾸어 가지고 사주를 감명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 이게 자주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뽑아야 됩니다. 자, 사주 개수는 여기에 나온 대로 저번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뽑는 거 연습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이제 대운 세우는 법이 나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렵게 되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자고 이제 좀 예, 공부를 진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 세우는 법 해봅시다. 이때 요것만 앞에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예. 자, 대운 세우는 법을 해보고 이게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사주의 네 기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을 가리킨다고 보면 대운은 후천적으로 운행되는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될 환경적 기둥을 말합니다. 사주 원국을 차로 비유하면 대운은 도로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대운의 기간은 10년씩 나뉘게 되는데 왜 10년이냐 이라면 다른 지구의 주위를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면서 우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태양과 지구와 달은 또 한 무리가 돼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들의 무리들이 북극성을 목표로 삼고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120년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래 120년이라는 단위는 지구에서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120년이라는 기준을 주지만 태양계의 무리들로 볼 때는 이제 한 번 공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거를 1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그죠? 그 우주의 나이하고 이제 사람의 그 관계를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죠? 예.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예. 어쩌나 원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고로 지구의 120년은 우주의 12달 1년과 같아서 10분의 1이 되므로 대운 기간이 이제 10년씩으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10년이라고 그 안에 이제 단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3대운이다 우리가 흔히 일하면 3살부터 13살까지 10년을 그 글자를 산다라는 겁니다. 10년을 하나의 그 단위가 월의 단위가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제 다르게 봅니다. 왜 이것을 대운을 순역을 해서 앞뒤를 바꾸게 되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좀 알고 있을 텐데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가 하여튼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옛날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잘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양남과 음녀로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음남과 양녀로 나눕니다. 남자인데 음양으로 나누고 여잔데 음과 양으로 나누죠. 남자도 음남이 있고 양남이 있다 이 말이고 여자도 음녀가 있고 양녀가 있다 이랍니다. 그러면 요 음과 양을 어딜 기준으로 합니까? 이러면 그것은 남자가 양년생이고 여자가 음년생인 사람이 출생하면 사주에서부터 순행으로 간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요 말은 이 연을 기준으로 하여서 음양을 찾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밑에 글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건명 요렇게 해놔놓고 앞에 경신이 됐으니까 이건 양이죠. 자, 이 건이라는 것은 남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곤이라 하는 것은 건곤 감리할 때 우리 우리 하죠, 그죠? 곤 요거는 여자를 뜻합니다. 요거는 남자고 이 건자와 곤자를 요렇게 우리 사주에서는 요렇게 많이 적습니다. 편리하게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은 그냥 한자 적기 있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요 한자는 애워서 몇 번 연습해서 조금 폼나게 이렇게 적어보는 그 감명지 이 사주를 적는 종이를 기록할 때는 이렇게 조금 폼나게 연습해서 적어보는 거 좋겠죠, 그죠? 이 사주가 혹시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글자도 잘 못 적네 이런 식으로 하면
체면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남자가 이제 양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제대로 얻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순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행한다니까 뭘가 순행하느냐면 운이 순행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운이. 무슨 운이? 대운이. 대운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이라면 이제 기준이 요겁니다. 요 여기에 월이 됩니다. 월이 순행한다라는 겁니다. 즉 운이라 대운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라면 바로 월의 간지가 변화하는 모습이 됩니다. 월은 주로 뭐를 의미하느냐면 계절을 뜻하죠. 그죠?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달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인월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월이라 하는 것에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일간이 태어나더라도 여기에는 천간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이 인월에 이라 하는 요 계절의 특성을 가장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그, 예, 금이라는 것이 가을이라 하더라도 봄이라는 인월이라는 것은 봄을 세워서 목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절은 오행에서 어떤 작용이 많이 일어나냐를 관찰해 주는 것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것은 사주의 전체에 다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다 영향을 주죠.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명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봄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 하면 이제 여름으로 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계절이라는 것은 항상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는 요 순환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봄에는 우리가 목이 주로 사령하게 되고 여름에는 화가, 가을에는 금이, 겨울에는 수가 이렇게 하고 토는 사방에 걸쳐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봄이라는 것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인이니까 그죠? 순행을 합니다. 남자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여름으로 갔다가 가을로 가는 방향을 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요 해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양을 얻어버린 거지, 여자가. 이 곤명이 양을 얻었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꾸로 가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반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봄에서 어디로? 봄에서 겨울로 가게 되죠. 겨울에서 가을로 가게 되고 가을에서 여름으로 가게 되고 여름에서 다시 봄으로 또는 이런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계절이라는 게 어떻게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이러면 그렇게는 사실은 못 가죠. 계절은 항상 봄, 여름, 가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이 잘못 태어났으니까 잘못은 아니지. 잘못은 아니고 거꾸로 태어났으니까 거꾸로 가라 이 말이지. 그죠? 여자는 양을 얻으면 반대로 얻은 것이니까 반대로 가라.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는 글 적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남자면 여기서 보면 간지가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갔죠. 무토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인에서부터는 묘진, 사오미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행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사주 적을 때나 대운 적을 때는 다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뭘 적어 놓느냐 하면 여기에 대운의 숫자를 이렇게 딱 적어 놨죠. 그죠? 요거는 뽑는 법을 저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원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음과 양의
간지, 적기 연의 간지를 얻어서 남자나 여자를 가지고 운의 방향을 요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순행이냐 역행이냐를 따져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역행운은 남자가 음년생이고 여자가 양년생이다 이러면 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역행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렇게 쭉 이렇게 적습니다. 자, 요렇게도 해봅시다. 여자다 이러면 거꾸로 가니까 무토부터 시작하면 거꾸로 가면 무토 전에 간지는 정이죠. 정 다음에 전에는 병이고 병 전에는 을이고 을 전에는 갑이고 갑 전에는 개고 임이고 요렇게 되죠. 인 다음에는 축이고 자고 해고 수 요런 식으로 거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실질적인 계절이 거꾸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봄 다음에는 반드시 여름이 옵니다. 이제 여름 다음에 반드시 가을로 가죠. 가을 다음에 반드시 겨울로 가고. 이거는 순행은 자연의 순행은 이렇지만 인간이 그 기본적인 것에서 어 음과 양을 잘못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잘못은 아닌데 자꾸 잘못이라네. 잘못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음과 양을 바꿔서 태어났으니까 오늘 거꾸로 가게 됐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대운수를 또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려운 대운수 붙이는 거를 한번 해 봅시다. 대운수 산출법 이렇게 이거는 요거는 읽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끊어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한번 너무 많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수 산출법. 대운의 기둥을 세운 다음 이제 요게 대운의 기둥을 세운다는 거는 요렇게 적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대운수 기둥을 세운다는 거는 요렇게 대운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운 세수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는 요 숫자를 찾아야 되죠. 요렇게 몇 년, 몇 년. 요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4세다 이러면 4대운입니다. 이러면 4세부터 다음 해 14세가 오기 전까지죠. 그러면 실조 따지면 13세까지겠죠. 요렇게. 요거는 전부 다 요렇게 기록된 거는 대체로 만나입니다. 이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나이하고 좀 다르죠. 플러스를 1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하면 4세에서 14세 14세 오기 전까지 10년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년을 주관하게 되죠. 요 하나의 이 글자가 그렇게 10년을 한다. 그 10년 하는 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수라는 것은 그 대운 기둥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작용하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절후가 매월별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이후에는 미래절이 되고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이전에는 과거절이 되는데 순행하는 사람은 미래절로 쓰고 역행하는 사람은 과거절을 쓰게 됩니다. 이거 이 순역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앞에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고도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순행하는 사람은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다음 달 전후까지의 날짜를 모두 세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거를 요렇게 하면 안 되겠네. 요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운을 산출할 때는 대운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죠? 요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세우고 대운 세수를 산출해야 되는데 세수라는 것은 그 대운의 기둥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작용하는가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12절후가 매월별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12절후 했죠. 여기에 매월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요거 있습니다. 여기에 입춘 경지 청명이가 요겁니다. 요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이후에는 미래절이 되고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이전에는 과거절이 됩니다. 이 말이죠. 이거 좀 어렵죠. 미래절과 과거절이 되었다. 그래서 순행하는 사람은 미래절을 쓰고 역행하는 사람은 과거절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시 우리가 전통적인 이 책의 만세력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조금 복잡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만 해보면 안 어렵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어렵지는 않는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우선은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임신일로 우리가 기준 날을 잡았죠. 2024년 11월 4일 임신월입니다. 요게 이제 남자라고 하면 임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가 갑진년, 갑술월, 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유시라고 해서 사주를 정했죠. 그죠? 앞에. 요거 우리 정했습니다. 여기에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면 얘가 에, 남자다. 이 남자다 하면 이제 갑진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 연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니죠. 그죠? 양이니까 남자다 하면 순행하겠죠. 이 말입니다. 순행한다는 말은 앞으로 미래로 갈 것입니다. 라고 정해지는 겁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여기서는 입동이 미래가 됩니다. 입동은 아직 안 왔거든요. 여기에 밑에 을해 있죠. 여기에 을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을해가 있으니까 을해로 가는 것은 미래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로가 있는 갑술월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갑술을 보면 8일 3시 59분이 되죠. 그럼 8일은 여기에 좀 지나게 됐죠. 을사일이 됩니다. 요 날로 향하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라 하면 거꾸로 돌아가겠죠. 거꾸로 돌아가서 거꾸로 가가 요로 향하는 것이고, 남자라면 미래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기로 가느냐, 그러면 자기 절기인 쪽으로 다시 거꾸로 가느냐라는 것이 과거와 미래로 절로 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일에 태어나도 남자도 태어날 수 있고 여자도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해는 갑진년이니까 남자는 반드시 갑진년에는 태어나면 순행하고 여자는 역행할 겁니다. 이건 정해졌죠. 그죠? 그래서 월을 뭘 가느냐, 월을 기준으로 해서 갑술이니까 갑술을 기준으로 해서 순력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순행하는 사람은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다음 달 절후까지의 날짜를 모두 세고, 역행하는 사람은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거꾸로 지난달 절후까지 날짜를 모두 세면 며칠 이런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총 일수가 23일이다 이러면 그거를 이제 3으로 나눕니다. 23 나누기 3. 요거는 이제 왜 이제 하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날수를 나누기 3을 해서 남는 수가 대운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가 남게 되면 1을 더하면 돼. 올리는 거죠. 반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찾는 법을 다시 만세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봅시다. 여기는 지금 임신해서 다음 절교 가니까 며칠을 살리려면 세냐면 하루 이틀 하고 다음 날까지 3일이죠. 그죠? 3일로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됩니다. 숫자로 상으로 3일인데 사실은 이제 2일 얼마인데, 일단은 그렇게 3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셉니다. 어떻게 세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3일 나누기 3이라면은 1이 되죠. 이제 이 산수의 시간입니다. 자, 1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순행했으니까 1대운을 얻었어요. 그럼 여자는 30일이니까 27일이 남겠죠. 그죠? 이러면 27일, 26일이라면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3, 39, 27. 그래서 여자는 9일이고 남자는 1일이다. 1이다 하는 숫자가 남습니다. 1일이 아니고 1이 남습니다. 얘가 대운수가 됩니다. 남자의 대운수는 1이고 이날에 태어나면, 갑진갑술 임신 기후일에 태어나면 남자는 1이고 여자는 9다라는 게 돼요. 이 더하면 대략 10이나 11 정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만세력에서는 기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자, 여기서 보면 다음 절입일까지를
미래절로 가는 남자 같으면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다 붙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여자는 남자, 여자 나누죠. 그러면 여자는 여기에 9가 이렇게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대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왜냐? 거꾸로 가야 되니까. 마이 거꾸로 가니까 마이 지금 가야 되잖아요. 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계속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세알이야 되니까 이쪽으로 쭉 가야 되니까 날이 많잖아요. 그죠? 27일이나 됐는데. 그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대운수. 그러면 1이라 하는 대운수가 붙었으면 이거는 1세부터 만으로 1세부터 다음에 10세, 11세 되기 전까지죠. 그렇게 해서 갑술의 간지 다음인 뭐가 붙느냐? 을해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을해, 병자, 정축 이런 식으로 대운이 흘러가는데 1, 11, 2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를 뽑으면 이렇게 컴퓨터로 뽑으면 이런 식으로 뿅 저절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세상이 편리해져 가지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막 이거 다 뽑았습니다. 손으로 뽑아가지고 특히 예전 조상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대우수를 뽑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더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까 하고 저는 고민을 했다가 여러분한테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일단 해서 이걸 안 하려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뽑는 법을 산수를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저히 이거는 알 필요 없다. 지금 요까지 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박이 터진다. 도대체 김정 선생은 이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솔라당 뽑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가르쳐 주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어렵게 사주를 가르치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산수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욕하진 마십시오. 자, 해보자. 자, 우리가 정확하게는 사실은 하려고 하면 여기에 섞인 이 1이라는 숫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대운수를. 왜냐?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겁니다. 대략적이라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만세력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사주링크라는 사이트의 만세력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짜잔 이렇게 양력 2025년 9월 4일에부터 아마 대운이 최초로 변길이니까 바뀌는 날입니다 라고 딱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거 보면 되겠죠. 근데 요 원리가 궁금하다 이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요 날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을까? 그럼 이 사람은 이때부터 뭐가 바뀐다고 하면 월의 그 기운이 운을 타기 시작해서 을해라는 간지가 작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라고 미리 이제 하는 날이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25년 9월 4일이죠. 이 사람은 11월 4일에 태어났는데 따지고 보면 1년이 채 안 되잖아. 그죠?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하면 을사년 여기 줄이 있죠. 그죠? 을사년 9월 4일부터 당신은 을해라는 글자가 작용할 겁니다. 라고 정해져.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뽑느냐죠. 그죠? 아씨,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러면 이 영상을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뽑는 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 딱 해놨으니까 요 캡처하거나 요래 딱 정리해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자, 해보자. 산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산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해봅시다.
예. 몇 번만 해보면 금방 하거든요. 근데 또 안 하면 금방 까먹어요. 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뽑는 기준입니다. 앞에 우리 했던 거 비슷한데 이거 해봅시다. 자, 30일이라는 거는 대운수로 10년입니다. 그러면 이 30일은 대운수로 10년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그거를 이제 세분화하는 겁니다. 이 기준점이 이제 요거니까 30일은 예, 대운수로 10년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 플러스 9 뭐 이렇게 하면 1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걸 뜻합니다. 자, 30일을 나누기 2 하면 15일은 5년 되겠죠. 3일은 1년 12개월, 2일은 8개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요렇게 나눕니다. 1일은 또 시간은 요렇게 짝짝짝 이렇게 다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요걸 기준하면 30일은 10년 요걸 기준하면 이렇게 다 쪼개요. 다 쪼갭니다. 쪼개 놓고 이제 요 기준을 해서 이제 뭘로 하느냐면 2024년 11월 4일 19시 06분에 태어난 남자 아까 우리 뽑은 사주입니다. 요 사주. 요 사주입니다. 요 사주를 한번 수동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계산기 준비되나 이렇게 예,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니까 이제 기준을 잡았으니까 순행하겠죠. 그죠? 순행한다는 말은 절기를 다음 절기로 가는 겁니다. 미래절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을의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을의일은 예, 7일 여기 7일 있죠. 7일 어디 갔냐? 7일 1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7일 11월 7일 19시로 정해졌습니다. 입동은 이렇게 좀 내일 모레죠. 그죠? 자, 내일이가 모레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정해졌어요. 미래절로 가는 걸로. 그럼 한번 다 해봅시다. 자, 내가 태어난 것은 이때 태어났으니까 미래절로 가는 것은 2024년 11월 7일 07시 19분 입동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날을 총 앉아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짜잔. 그러면 경과 시간이 얼마나 될 거냐? 그때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2일 12시간 13분이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금방 할 겁니다. 똑똑 안 한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 요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유 머리 아파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예, 제가 요까지 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해 놓으면 여기에서 요렇게 자세하게 탁 친절하게 요렇게 딱 초까지 따 가지고 이렇게 딱 해 주네요. 예전에는 저는 다 손으로 다 살렸습니다. 이래 손가락으로 다 계산기 옆에 놔두고 막 이렇게. 자, 요렇게 기준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거꾸로 이제 요거 위에 요 기준 가지고 그죠? 여기 있는 요 기준 가지고 요 경과된 요 가야 될 요 남아 있는 12시간 13분을 이제 기준을 잡으면 돼요. 자,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위에 기준 해 가지고 보면 첫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2일이니까 이걸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3이 더 크니까 그죠? 1일은 4개월이니까 당연히 이제 8개월이 되겠죠. 그죠? 예, 요 기준은 요 있습니다. 요게 요겁니다. 1일 요 4개월이니까 그죠? 2일이니까 8개월 되겠죠. 그죠? 요 있습니다. 이제 빨간 거 해놓은 거는 제가 그걸 뽑아 미리 우리 스님들 머리 아프고 싶어 가지고 다 요렇게 해 놓은 겁니다. 8개월. 자, 둘째는 예, 12시간이니까 요 뽑아 아까 우리 그 기준 12시간 있죠, 여기. 12시간. 그 12시간은 2개월이 돼요. 위에 요 표에 따르면 여기에 난 요 기준점 하면 예, 2개월이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한 13분이 남았으니까 이걸 하면 1일 하고 2시간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 위에 표하고 그 나누어서 계산하면 10개월 1일 2시간이 됩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요까지는. 어렵습니까? 예, 지금 보면 8 더하기 2 하고 하면 12개월이고 1일이니까 1일 2시간이니까 요 1일 2시간. 그러면 태어난 11월 4일부터 그죠? 24년 11월 4일부터 10개월 1일 2시간만 지나면 그때부터 대운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 이렇게 된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러면 25년 9월 5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4일하고 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정확한 시간을 넣어서 계산해도 오차가 좀 생깁니다. 서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밀하게 좀 해보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나중에 감명하거나 풀이할 때는 그냥 1대운입니다. 이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대운의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략 한 2세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1대운이니까 그죠? 플러스 한국 나이에서 1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가 되니까 두 살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나이로 보통 이렇게 하면 2살, 을사년부터 운이 바뀝니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 나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나오는 숫자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세, 2025년, 그죠? 을사년부터 운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대운수를 뽑는 방법이 바로 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아이고, 제가 너무 어려운 거를 이야기를 했는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리에 대한 거를 이거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이렇게 해놔 놓으면, 연습을 한번 본인 사주 가지고 해보세요. 본인 사주 산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산수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금방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 가지고 이렇게 사주 세우기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이고 기나긴 우리 사주 뽑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기나긴 이 사주 세우기의 그 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요 정도 같으면 사주를 세우는 기준은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아시리라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핸드폰 꺼내서 숫자 넣어서 그냥 날 넣고 해가지고 그냥 쫙 뽑으시기 바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은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사주 어떻게 뽑는 줄 아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공부한다고 욕받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할 일이 없겠어요. 없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